안녕하십니까. 16구역 사무국장 김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명 일보 대표님처럼 좀 강명실을 조금 더 심각하게 좀 깔려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좀 심각한 방향으로 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오늘 발표한 자료는 총 4가지인데요. 수치상에 살짝 안 맞는 부분, 그런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100% 수치는 아니라는 걸 감안하시고 좀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말보다 행동을 먼저 해주시는 우리 16구역 위원장인데 먼저 박수 한번 쳐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 민간 임대주택의 제도에 대한 허점. 다음. 정비사업에 대한 보류주 매각. 네, 다음. 그 다음에 강명시 조합감사 결과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행정기관의 역할, 이 4가지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인데요. 민간 임대주택은 간단하게 서민 주거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민간 임대주택입니다. 제가 클릭합니다. 자, 대표적인 게 임대료 중에 5%. 그죠? 민간 임대주택은 총 건설의 최소 5% 이상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세대면 100세대, 4000세대면 200세대를 의무적으로 짓게 되어 있죠. 먼저 다음 장 넘어가기 전에 이거 기부 체납하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왜 민간 임대를 질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는 나라에서 5% 지어서 좋은 일 해 라고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 벌금을 내고 매각하는 꼼수 프로세스를 한번 볼게요. 먼저 조합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보하기 위해서 임대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총 2104세대 105세대 이상을 지면 되는데 135세대를 확보합니다. 가장 먼저. 그렇게 하면 쉽게 말해 20층 올라갈 거 25층 25층 올라갈 거 28층 찍어줄게. 너희 임대아파트 지어 라고 이렇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보합니다. 괜히 이걸 했네요. 그냥 바로바로 클릭하면 되는데. 네. 다음 특정 업체 이렇게 135대를 짓고 난 다음에 특정 업체 임대사업자인데 매각합니다. 자, 여기에서 135세대 중에 용적률을 높이는 데는 24개만 기부천을 합니다. 여러분들 135세대에 민간 임대주택을 지어서 앞으로 일어날 조합들은 잘 판단하시고 이걸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강명 16구역이 총 28층까지 올라가는데 24세대만 기부천을 했어요. 경기도시공사에. 그럼 111채를 임대사업자인데 팝니다. 죄송한데 이거는 우리 16구역이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조합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시세보다 아주 낮게 매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임대 아파트를 조합해서 업체에다 팔죠. 그 업체는 임대 등록을 말소하고 바로 제3자에 또 매각을 합니다. 이런 사실 아시나요? 전혀 모르실 겁니다. 첫 서두에서 질문을 드렸듯이 임대 아파트는 그렇지. 우리가 2000세대 중에 100세대 주면 기부 체납을 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일부만 기부 체납을 하고 나머지는 일반 업체에다가 매각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재개발 재건축의 조합장들의 여기 있으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재개발 조합장 할만합니다. 10년간 보훈으로 먹는 거죠. 죄송한데 이런 좀 심각한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 자, 의심이 됩니다. 제3자인데 매각을 해요. 그 다음. 자, 그러면 업체는 어떻게 되냐?
111채에 대해서 엄청난 차익 실현을 받게 되죠. 이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시세가 4억입니다. 4억. 한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전세를 맞출 때 3억에 맞췄어요. 그죠? 당연히 시세가 4억이니까 내가 전세 4억 맞추는 건 당연한 거죠. 네. 여기 깨졌네요. 네. 그런데 이 조합이 다른 업체에다가 3억 5천에 팝니다. 그러면 내가 시세가 4억인데 3억 5천에 뭐 그렇지 전세를 3억 맞추고 판다. 이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일반적인 거잖아요. 내가 4억짜리 시세를 갖고 있으면 그렇지 좋은 입장에서는 전세를 3억에 맞추고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자, 임대차가 현재 3억입니다. 3억. 민간 임대 아파트를 먼저 3억에 맞춥니다. 그 다음에 얼마에 매각하느냐? 네. 1억 7천에 팝니다. 여러분 총회 책자를 한번 보세요. 제가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 안 됐습니다. 한 2년밖에 안 됐는데요. 그전에는 이런 숫자 몰랐습니다. 여러분 총회 책자에 딱 2페이지만 보면 됩니다. 이만한 두꺼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2페이지만 정확히 보면 모든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조합에 매각을 1억 7천에 합니다. 3억에 맞춰놓고 1억 7천에 파는 게 이해가 되나요? 안 돼요. 안 되죠. 눌러주십시오. 그런데 40 타입은 자 이걸 제 3자인데 4억 3천에 팝니다. 자 시세가 3억인데 조합인데 팔면은 조합에 1억 7천에 파는데 업체는 제 3자인데 4억 3천에 팝니다. 다시 예, 내가 4억인데 전세 3억에 맞추고 그렇지 기부 체납하는 거니까 공공임대 개념으로 오랫동안 8년 10년 민간 임대를 해야 되니까 3억 5천에 팔면 그렇지 그런 정도 이해하겠죠. 근데 실무에서는 내가 3억에 대한민국의 모든 임대 아파트 똑같습니다. 19역 뭐 2구역 1구역 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다 똑같습니다. 임대 아파트 3억에 전세를 맞춰놓고 1억 7천에 팝니다. 그걸 다시 제 3자인데는 4억 3천에 팝니다. 그 이 중간에 이쪽에 다시 눌러주십시오. 요걸 그래프로 보면 지금 임대를 요 정도 3억에 맞춰놓고 반값에 팔아요. 근데 이 조합이 이제 팔면 이 업체는 4억 3천에 팝니다. 시세는 얘들이 왜 이렇게 사갈까요? 시세는 5억이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임대 아파트입니다. 만약에 한 세대라면 이 사람이 1억만 남겠지만요. 이게 111채입니다. 111채 벌금 매고 뭐 하고 다 빼고요. 순수 제가 봤을 때는 1억씩은 남습니다. 이게 재개발 재건축의 핵심입니다. 핵심. 혼자 업체가 임대사업을 계속하는 거예요? 안 하죠. 자,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업체가 최소한 8년, 10년 동안은 민간 임대를 해야 되죠. 자, 15구역은 대우건설의 자회사인 대우ST라는 회사를 차려서 지금 14구역, 15구역은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나머지 구역 어떨까요? 지금 16구역, 19구역, 2구역, 1구역 다 팔아먹습니다. 왜 팔까? 이게 법이 어디선가 이게 제가 봤을 때는요. 국토부 첫 번째 국토부에서 실제로 제가 여기 업체에서 3억을 4억 3천에 판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3억 1천에 사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1,000만 원 갭 투자. 누군가는 보온을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6채 사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3억 2천에 2천 갭으로 10년 갖고 있으면 2억 3억씩만 남아도요. 얼마예요? 2억씩만 남아도 10억 정도 남죠. 그죠?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도 법에서는 아무런 행정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가 지금 4억짜리를 내가 1억 7천에 팔았을 때 국토부의 실거래 신고 시스템에는 어떻게 나오냐?
6세대만 정확하게 신고가 됩니다. 111채 중에 6채대만 신고가 딱 떠요, 네이버에. 6채가 신고됐다가 한 1, 2주 뒤에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국토부, 행정기관, NH, 모든 네이버까지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의심이 들어요. 왜 이게 우연히 일치일까? 자, 실제로 다시 여기 임대가 3억인데 1억 7천에 맞춰줬어요. 여기 살고 있는 임차인들 시세가 4억, 5억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보증금 3억 어디 갔어? 은행에서 전화 옵니다. 은행에서 너 지금 3억인데 거래가 1억 7천에 돼서 대출금 갚아. 대출금 2억 갚아. 2억 5천. 3억에 80% 2억 4천 2억씩 대출 받았죠. 이분들은. 조합원들은 가만히 있다가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16명이 조합원 보류지에다가 내 보증금 돌려주라고 압류를 걸었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아까 우리 강명일보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청이나 모든 기관은 죄송한데 학생으로 치면 초등학생입니다. 실무에서는 대학생 박사급이에요. 실무 담당 주무관 한 명이 외부 기관의 엄청난 GS를 상대로 상선 매매안을 상대로 싸워야 돼요. 알겠습니까?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시에서도 굉장히 외부의 전문가들에 대한 조언, 외부에 대한 어떻게 일어나는 것들을 굉장히 경청을 많이 해야 되죠. 공무원들이 못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는데 외부 행정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군부 시절에서는 그 행정이 더 뛰어났지만 요즘 시청이나 모든 관공서에서는 외부에서는 더 여기도 이제 박사님들 오셨잖아요. 각종 전문가들 어떻게 입니까 시청에서. 그런 전문가들인데 계속 조언을 얻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자료입니다. 다음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류지 매각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보류지 아파트. 보류지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은 모든 아파트 여러분들 재건축 재개발에서는 1%를 예비로 남겨주게 되죠. 예비로. 그래야 소송으로 이기면 돌려주니까. 자, 실제로 얼마 전에 제가 개인 유튜브를 찍을 때 일본에 계시는 분이 미국에 있는 분이 한 달 분양 신청은 보통 30일이잖아요. 연장을 해도 보름 길게 한다고 해서 45일이면 끝납니다. 그럼 외국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국내에 있다고 보니까 뭐가 날아와 있는데 벌금 거에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그분이 가만히 있어 그러시나 포기하고 안 받을래라고 하면 되지만 소송을 걸겠죠. 소송 걸면 이길 확률이 높겠죠. 여차여차해서. 그럼 법원에서 조합에다가 이분은 어떤 이유로 해서 아파트를 한 채 줘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 걸 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저 강명 한진타운 해보로 이혼도 10년 만에 해산했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이 이 보류지를 주게 되는데요. 두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도정법, 도시민주거환경법과 정관에는 자산의 보류지를 처분할 때 공개 경쟁 입찰, 즉 입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 전에 또 잠깐 민간 임대 아파트 그것도 입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 상태에서 입찰하는 조합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자, 공개 경제를 입찰을 해서 그래서 조합원의 재산을 최대한 가치로 매각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정비 사업을 왜 할까요? 사업입니다. 여러분들 사업은 커피숍 사업, 떡볶이 사업, 분식 사업, 식당 사업하고 똑같습니다. 사업을 하는 목적은 이득을 내기 위해서 사업하는 거죠. 내가 내 집 들어가는 사업을 할 필요는 없죠. 내가 내 집을 짓는데 수익이 나니까 그 수익을 나누면 나눠 가지려고 하는 게 사업이에요. 처음에 이득이 없는 사업을 왜 합니까?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3억, 5억, 10억이라는 돈을 현금을 그 땅에다가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쌓아놨으면 이게 바로 보일 텐데 그냥 땅이야, 집이야. 그러니까 전부 다 99%가 관심이 없어요.
정말 이게 그 조합원의 최대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 정비 사업을 하는 거고, 그 예비로 1%를 두었다가, 자, 사업이 다 끝나면 이를 팔아야죠. 팔아서 여러분들 돌려주는 겁니다.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느냐, 아까처럼 거의 대부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는, 자, 매각 결정이 나면 총회를 거쳐가지고 입찰 공고를 해서 매각을 결정하죠. 최고가 입찰, 이게 계속 잘리네요. 예. 근데 위법 절차는 이제 매각 결정합니다. 총회 대의원해서, 네. 그 다음에 경쟁 입찰을 하는데 특정 업체를 통해서 경쟁 입찰을 합니다. 광명은 왜 특정 업체를 경쟁을 주로 할까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합니다. 일간 신문제요. 자, 여러분들 이제 100만 명 지원하고 70만 명 지원하고 보류지 매각해서 요즘도 계속 나오잖아요. 경쟁률로 따지면 30만 대 1, 50만 대 1 막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입찰 보류지 매각인데요. 우리 광명은 특정 업체를 통해서만 경쟁 입찰을 해요. 이거는 의심은 미리 조합장이나 조합원 임원이 의심이 되는 거죠. 미리 찍어놓고 몇 개 돌리는 걸로 의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계속 그냥 둡니다. 계속 그냥 관행처럼 그냥 둡니다. 예, 눌러주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헐값이죠. 헐값에 매각합니다. 본인의 개인의 사업을 위해서 10억 갈 걸 9억에 낙찰하고 9억에 갈 걸 7억에 낙찰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실제 예로 강명 16구 여기 어느 영향이 미쳤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21년 피크를 치고 22년, 23년에 푹푹 떨어질 때 그때 보류지 매각을 입찰 공고해서 오늘 결정이니까 9억짜리 9억, 7억, 6억 낙찰 딱 끝냈으면 되는데 매각을 9억에 하니까 안 나가요. 1억을 낮춰요. 8억에 해도 안 나와요. 7억에 해요. 7억에 하면 또 안 나와요. 그럼 또 계속 낮춰요. 그러면 한 채당 1억이니까 2,000세 되면 2,000억이 낮아지는 거죠. 광명시 전체가 낮아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있는 보류지 매각이 그런 식으로 매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특히 광명이에요. 다음 장입니다. 근데 요게 대부분 이 부분을 제가 찾아봤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서는 입찰 방식, 최저가 일정, 입주에 대해서 안에 대해서는 거의 잘 발표하지 않습니다. 법 제도가 당연히 필요하고요. 이 부분이 단순하게 이제 한 개 조합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전체 가격을 미친다는 거, 그것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 보류지 처분 여기 또 하나 있네요. 보류지가 우리가 총 27개였는데, 아파트 26개, 상가 1개, 21년 총에, 저도 몰랐어요, 이런 부분. 167억으로 그냥, 여러분들 총회 책자 똑같습니다. 어느 조합이든. 그냥 금액만 딱 얼마 기재합니다. 총회 계산 금액은 맞지 않습니다. 56억밖에 되지 않아요. 한 100억 정도 높여놓습니다. 왜? 미래일이니까. 얼마에 매각이 될지 모르니까 미래에 과대 계산을 해놓습니다. 23년 해산할 때 172억으로 기재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58억이 100억 이상에서 167억을 했다가 172억을 했다가 41억을 감액해달래요. 누가 감액해달라는 내용도 없었는데 갑자기 감액을 해달라고 하고 131억을 추인을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총회에는 86억밖에 안 돼 있어요. 여기도 더 신기한 게 있습니다. 27개 중에, 보류지 중에 111채를 팔았다고 그랬잖아요, 아까요. 그런데 LH에 11채를 갑자기 기부 체납했어요. 보류지에서 이 기부 체납을 할 수 있는지는 저는 여기 법적인 조항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LH에서 갑자기 매각을 해요. 기부 체납을 해요. 제 의심은, 저희 조합원들의 의심은 111채 중에 LH에 11채를 기부 체납을 하고 그 중에 90채를 매각을 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기도시공사의 기부 체납분이 있고 LH의 기부 체납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는 보류지에서 나중에 모르고 팔아먹었으니까, 왜? 강명에서 제일 먼저 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하여튼 좀 너무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11세대를 기부 체납을 하고 LH에 임의로 기부 체납을 했는데 법이나 명시 이런 위법성 요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따지지 않습니다. 최근에 공개 경제 1차에서 흑석자의 46만 7천 대 1, 뭐 33만 7천 대 1, 뭐 이런 식으로 웬만한 데는 그냥 기본이 10대, 20대, 50대 이런 기본입니다. 아무리 안 나와도. 네, 다음 장입니다. 이것도 특정 업체에 이제 매각이 됐죠. 그나마 또 보르시도 특정 업체에 매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 경기도 조합감사 결과 후속 조치인데요. 1번, 2번, 3번 해서 좋습니다. 계약상 15일 이내 안 했으니까 고발하고, 보관 안 했으니까 행정지도하고, 뭐, 경제사비, 그 다음에 연차수당 초과했으니까 한수 조치하고, 제일 중요한 거 5번 한번 눌러주세요. 현금 잔고하고, 잔고상 잔고가 안 맞대요. 아니, 그런데 행정지도예요. 자, 여러분들, 이만큼 너무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희 조합의 통장에 70만원 있습니다. 70만원. 70만원 있어서요, 소송에서 들어오는데, 현금 잔고하고 잔고상 잔고가 안 맞아서 행정지도한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법이, 제가 빨리 넘어왔죠, 처음에. 법보다 주목이라고. 네, 법은 모르고 도망갔어요. 다음 장입니다. 네, 다음 장. 네. 자, 이제 정보공개 청구 행정감독기관, 저희가 바라는 의미죠. 행정감독기관의 행정감독권을 굉장히 더 강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법 개정에 통해서 조합만 처벌할 게 아니라 좀 행정기관도 어떻게 우리가 양벌 규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위에서 밑에서 처벌하는 규정도 있지만 밑에서 처벌 안 하면 너도 처벌받아. 자, 예를 들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최근에 주택 임대차 신고 안 하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각각 과태료를 먹죠. 그런 식으로 양벌 규정을 해야 이건 의무가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회계감사. 자, 사업시행과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시행을 할 때 감정평가 기관을 통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그걸 시에다 위탁을 하거든요. 이것처럼 이제 조합의 외부 회계 감사를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감정평가 기관에 감정평가하는 것처럼 외부 기관에 맡겨서 회계 감사를 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정법 관련해서 조금 전에 발표해 주신 교수님처럼 서울시 정보몽땅과 경기도 몽땅이 있습니다. 정보몽땅. 서울시에는 구체적으로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있지만 컨트롤 C, 컨트롤 V만 하면 되거든요. 정말 탁상 공정입니다. 발표해 주셨듯이 서울시 행정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왜? 좁은 땅에 수많은 예산과 엄청난 예산과 지역이 좋기 때문에. 경기도는 면적만 서너 배에다가 인원 행정 능력이 부족하는데, 그런데 간단한 것은요, 정말 안에서 그렇죠. 컨트롤 C, 컨트롤 V만 하면 됩니다. 서울시에서 개발한 거 우리가 개발하려면요 엄청 힘들어요. 서울시를 경기도로 바꾸면 되고요, 경기도를 강명시로만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안 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거 개발하려면 엄청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다운받아가지고 우리 이름만 바꾸면 돼요. 그리고 바꾸고 난 다음에 너 여기다가 보름 이내 15일 이내에 총회하고 자료 안 올려? 처벌하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간단한데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정보 공개 청구 등의 도정법인데요. 저희가 가장 힘든 게 조합원의 알코올입니다. 여기다 다 올려주면 좋겠지만 총회를 해야 되잖아요. 총회를 하면 성명, 주소, 연락처는 알아야 총회를 합니다. 시에서 조합에서 총회를 해도 아무리 해도 정보공개 청구를 하지 않아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과 도정법이 상충하면 조합원의 알코올이 개인정보 자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공개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 많은 걸 주민등록번호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조합원들이 모일 수 있도록 성명, 주소, 연락처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총회를 해서 여러분들 계신데 연락은 해야 되잖아요. 우편물을 보내야 되잖아요. 정보공개 청구하지 않으면 1000명 중에 300명이 반송되어 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열심히 우리 위원장님하고 조합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고로 여기
경기도는요, 광명시는 보고권이 0건입니다. 0건. 없습니다. 이 정보를 그나마 벤치마킹해서 카피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보고가 0건이에요. 그런데도 시민들은 가만히 계시고 이 시청에, 특히 시청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과연 이 행정이 잘 되고 있는 걸까요? 전체적인 부분에서 저는 오늘 발표를 하는 입장에서 정말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을 구분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참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불 좀 켜줄래요?